21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TV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미국은 승리 없는 전쟁에 지쳤다. 우리 군대는 이기기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프로블럼 솔버, 나는 문제 해결사다. 내가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파병하겠다고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로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볼 때 자기 본능에 따르면 미군 철수지만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 결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처한 입장을 이제 바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은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미국으로의 회귀,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부르짖어서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노선의 연장으로 공화당 자체가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공화당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 17일 샬럿스빌에 그 6천여 명의 시위를 일으킨 KKK나 네오나치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국가의 체면과 안보에 위협되는 일이라고 바로 단칼에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까지 취하자 자기를 선거 동안에 지지해주던 층까지 모두 돌아서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가 서 있던 자리가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모래바닥이 됐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에 손을 준다라는 느낌을 국민이 갖는다면은 이것은 뭐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넘어서가 미국 전체의 국내가 완전히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트럼프로서는 필요한 것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출구 전략입니다. 아프간 추가 파병을 출구 전략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에 돈을 왜 써? 그 돈 가지고 미국 재건하는 데 써야지 하고 아주 최근까지 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안보 전문가들이나 현역 장성들이 아프간에 추가 파병을 해야 됩니다. IS, 다시 말하면 IS 테러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가 파병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짜증까지 내면서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 돈 있으면 미국 재건하지. 추가 파병 생각도 하지 말라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은 현실이 그만큼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트럼프가 뼛속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에 그의 팔과 다리, 머리 역할을 해주던 북한 노동당에 비교하자면 노동당의 가장 핵심 부처이고 북한 전체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 지도부와 선동부에 해당하는 선거 때에 지지 기반을 총괄했던 배넌과 그리고 사실은 이 기득권과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프리버스 비서실장을 점차적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물론 프리버스 실장 뒤에 또 그 후에 스파이스 대변인
스크라무치 전부 다 잘라내게 됩니다. 프리버스와 베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역사상 백악관 스텝으로서는 가장 월급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연간 소득이 17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연봉이. 이건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그런데 그들이 트럼프를 계속 성공한 대통령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입지를 어렵게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던 지지자들마저 돌아서는 정책과 목소리를 계속 내놓게 되자 트럼프는 그들을 자른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베넌이나 프리버스가 트럼프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4월경부터 러시아 게이트 문제가 나오자 불거지죠. 트럼프의 사위나 주니어 트럼프만큼 베넌이나 프리버스가 나서가지고 자기를 디펜스 해줄 줄 알았더니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심지어는 트럼프가 4월 미국 TV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베넌? 그 친구 I don't know about him. Who he is? 나 그 친구 몰라. 누군지 나 잘 몰라. 알지도 못하는 친구야. 라고까지 뚱딴지 같은 이런 선 꺾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넌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선거 승리에 가장 큰 공헌을 했지만 동시에 선거 승리에 공헌을 한 만큼 러시아 게이트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친구인 만큼 베넌을 내쫓는 것이 바로 자기 등에 칼 꽂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자르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8월 중순 8월 17일 8월 중순이죠. 베넌이 워싱턴 전체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베넌이 한다는 얘기가 한반도에서 전쟁? Forget about it. Forget it. 아니 미국이 지금 그런 스몰 피시 하잘것없는 북한 때문에 전쟁할 거냐? 미국은 물론 하잘것없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교만함에 묻어나는 것이 그런 하잘것없는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미국의 최고 관심사는 중국과의 경제전쟁이다. 라고 말을 해서 사실은 그것이 트럼프의 속내이지만 이런 말을 내뱉음으로써 공화당 의원, 더 나아가서는 전체 의회가 트럼프에게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계기가 주어지자 트럼프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내가 마치 김정은이가 뭐 장성택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현영철, 이영호 차례대로 다 잘라내면서 손발을 다 잘라내고 혼자가 남는, 지금 북한 누가 남아있습니까? 황병수와 최룡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잘라내고 난 뒤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베넌까지도 잘라내야 돼, 내가 살 수 있겠나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마지못해 베넌을 잘란 것입니다. 이렇게 베넌이 프리버스 같은 선거의 1등 옵션을 잘라낸 자리에 안보 전문가나 장성들로 채웠습니다. 때문에 존 켈리, 이라크 때 해병을 수천 명 끌고 진두지휘한 훌륭한 장성입니다. 존 켈리가 베넌은 이제 내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얘기에 트럼프가 백기를 든 것입니다. 그것은 존 켈리 실장의
비서실장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비서실장으로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훌륭한 장군으로서의 경력을 존중해서 그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트럼프한테 현실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 켈리가 하는 말이 켈리 비서실장이 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공화당 내부의 목소리구나, 더 나아가서는 의회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공화당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넣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 지금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배는 안 내보내면 내년 중간선거, 우리로 치면은 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총선이나 상응한 것입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잃을 것이며, 공화당이 과반수를 잃으면 트럼프 당신 자신은 재선 도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기 채우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에 대해서 당신은 바람막이가 돼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화당 우리가 앞장서서 당신 자리에 마크 펜스를 우리는 세우기로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같은 식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혹은 암시하는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출구로, 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로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 출구로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동세 정책입니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가 난리가 난다고 해도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방어 담당 군 수뇌부 3사람이 지금 날라와서 한국의 서울에서 있고, 그리고 사드 포대 기지를 찾아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찾아간다 손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 IS입니다. 이슬람 국가 테러리즘입니다. 그게 미국 국익 우선의 1위입니다. 따라서 IS가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아프간에 탈레반 6만 명이 있다는 것이, 그 숫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테러리스트들, IS 테러리스트들은 북한처럼 6만 명 플러스 나머지가 한 곳에, 아프간이라는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흩어져서 마치 잔디 사이에 끼어나오는 자풀처럼이나 머릿속을 기어다니는 숨어있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머리에 전부 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숨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완전히 경멸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 테러리스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아프간에 파병을 했습니다. 16년간에 걸쳐서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을 들였지만 탈리반 뿌리가 안 뽑아졌습니다. 빈라덴을, 오바마 정권 때 빈라덴을 찾아 사살시키고 나니까, 그리고 사살했다라는 거로 이제 완전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로 이라크에서 10만을 철군시키자 말자, 이라크에서 미군 10만을 전부 철수시키자, 잔뿌리처럼 남아있던 IS들은 중동 전체와 지금 중앙아시아까지 퍼져서 그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추가 파병을 비밀 숫자를 하지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4,000명을 미군이 더 한다 손치더라도 이들을 경멸하기는, 뿌리채 뽑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이 게릴라전을 하고 그 산악지대에
뭐 가문에 콩나듯이 한 사람씩 한 놈씩 숨어있는 이 게릴라를 찾아가지고 미군 공군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찾아가지고 그 두꺼운 산악과 암벽을 꿰뚫고 한두 명을 주기 위해서 수천 불 수만 불을 쓰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것은 오바마 정권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굉장히 사이를 좋게 지내던 파키스탄이 사이를 좋게 하면서 계속 F-16을 살려고 미국에게 매달렸지만 최근 파키스탄이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F-16을 끝까지 사지 못하게 되자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약속했던 IS 경멸에 대해서 미국을 도와 협조하겠다는 것을 배신하고 중국 쪽에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난 6월 말 한미정상 이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워싱턴에서 인도와 정상회담을 할 때 인도 정상과 뺨을 대고 40초간 악수를 하고 뺨을 대고 4번 5번 뺨키스를 했다는 게 대스특필한 것입니다. 인도에게 그때 한 약속은 미국 방위산업체 중에 가장 큰 록히드 마틴 사의 F-16 생산 부품 공장을 인도에다 짓고 인도로 옮기고 인도에게 22대의 무인기를 팔고 또 100대의 항공기도 준다 하고 F-16 조립 공장을 인도에 지음으로써 파키스탄이 이제 미국 F-16을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와의 정상회담에는 이런 경제적인 협력과 방산협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IS 퇴치에 인도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내용을 끼워 넣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인도는 이번 미국과 정상회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인도는 주로 무기를 러시아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런 방산협력을 하고 이스라엘로 날아간 것은 반드시 그 뒤에는 미국과의 사전협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미국의 대리자 아닙니까? 프락시입니다. 프락시. 그 이스라엘에 날아간 이유가 방산협력을 하기 위해 날아갔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인도를 껴안음으로써 파키스탄을 제외시키고 격리시키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인도와의 관계를 아주 가까이 함으로써 인도양에 걸쳐서 그 다음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호주와까지 연결해서 이 대중국 봉쇄 정책의 해상 벨트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미국의 전통적인 대태평양 전략입니다. 물론 이 벨트 속에 한국도 끼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정부의 태도는 그런 미국의 대태평양 전략에 쭈삣쭈삣하거나 소극적이나 심지어는 별로 탐탁지 않은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봉쇄 정책을 암시하기 위해서 봉쇄 정책을 암시뿐만 아니라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프간 파병을 하는 것은 물론 아프간 파병은 IS 격퇴지만 바로 아프간이라는 게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또한 파키스탄이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이 결정을 내리는 건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인 동시에 최근 중국의 대북 핵미사일 억제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 협조 태도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도 이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간 파병은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의 노림수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기반까지 흔들리는 그의 정치적 기반을 다시 다지고 자기 위상을 바로 세워 추스려서 어떻게라든지 탄핵을 벗어나고 공화당을 재결집해서 다음 선거에까지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고, 대외적으로는 대중국 견제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도와 대만과 호주와 일본을 연결시키는 해상벨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말로만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아주 미온적이고, 심지어 미국과는 맞서서 무역전쟁까지 하겠다는 중국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선거 승리에 공헌을 한 만큼 러시아 게이트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친구인 만큼 배넌을 내쫓는 것이 바로 자기 등에 칼 꽂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자르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8월 중순 8월 17일 8월 중순이죠. 배넌이 워싱턴 전체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배넌이 한다는 얘기가 한반도에서 전쟁 forget about it. forget it. 아니 미국이 지금 그런 스몰 피시 하잘것없는 북한 때문에 전쟁할 거냐? 미국은 물론 하잘것없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교만함에 불을 묻어나는 것이, 그런 하잘것없는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미국의 최고 관심사는 중국과의 경제전쟁이다 라고 말을 해서, 사실은 그것이 트럼프의 속내이지만 이런 말을 내뱉음으로써 공화당 의원, 더 나아가서는 전체 의회가 트럼프에게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계기가 주어지자 트럼프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내가 마치 김정은이가 뭐 장성택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현영철, 이영호 차례대로 다 잘라내면서 손발을 다 잘라내고 혼자가 남는, 지금 북한 누가 남아있습니까? 황병수와 최룡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잘라내고 난 뒤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배넌까지도 잘라내야 돼, 내가 살 수 있겠나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마지못해 배넌을 잘란 것입니다. 이렇게 배넌이 프리버스 같은 선거의 1등 공신을 잘라낸 자리에 안보 전문가나 장성들로 채웠습니다. 때문에 존 켈리, 이라크 때 해병을 수천 명 끌고 진두지휘한 훌륭한 장성입니다. 존 켈리가 배넌은 이제 내보낼 때가 됐습니다 얘기에 트럼프가 백기를 든 것입니다. 그것은 존 켈리 실장의 비서실장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비서실장으로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훌륭한 장군으로서의 경력을 존중해서 그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트럼프한테 현실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켈리가 하는 말이 켈리 비서실장이 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공화당 내부의 목소리구나, 더 나아가서는 의회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공화당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넣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 지금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배는 안 내보내면 내년 중간선거, 우리로 치면은 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총선이나 상응한 것입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잃을 것이며, 공화당이 과반수를 잃으면 트럼프 21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TV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미국은 승리 없는 전쟁에 지쳤다. 우리 군대는 이기기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프로블럼 솔버. 나는 문제 해결사다. 내가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파병하겠다고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로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볼 때 자기 본능에 따르면 미군 철수지만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으면 결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처한 입장을 이제 바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은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미국으로의 회귀,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부르짖어서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노선의 연장으로 공화당 자체가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공화당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 17일 샬럿스빌에 그 6천여 명의 시위를 일으킨 KKK나 네오나치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국가의 체면과 안보에 위협되는 일이라고 바로 단칼에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까지 취하자 자기를 선거 동안에 지지해주던 층까지 모두 돌아서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가 서있던 자리가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모래바닥이 됐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에 손을 준다라는 느낌을 국민이 갖는다면은 이것은 뭐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넘어서가 미국 전체의 국내가 완전히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트럼프로서는 필요한 것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출구 전략입니다. 아프간 추가 파병을 출구 전략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에 돈을 왜 써? 그 돈 가지고 미국 재건하는 데 써야지 하고 아주 최근까지 당신 자신은 재선 도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기 채우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에 대해서 당신은 바람막이가 돼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화당 우리가 앞장서서 당신 자리에 마크 펜스를 우리는 세우기로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같은 식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혹은 암시하는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출구로, 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로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 출구로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동세 정책입니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가 난리가 난다고 해도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미국의 뭐 한반도 방어 담당 군 수뇌부 3사람이 지금 날라와서 한국에 서울에서 있고,
그리고 사드 포대 기지를 찾아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찾아간다 손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 IS입니다. 이슬람 국가 테러리즘입니다. 그게 미국 국익 우선의 1위입니다. 따라서 IS가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아프간에 탈레반 6만 명이 있다는 것이 그 숫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테러리스트들 IS 테러리스트들은 북한처럼 6만 명 플러스 나머지가 한 곳에 아프간이라는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흩어져서 마치 잔디의 사이에 끼어나오는 자풀처럼이나 머릿속을 기어다니는 숨어있는 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머리에 전부 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숨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완전히 경멸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 테러리스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아프간에 파병을 했습니다. 16년간에 걸쳐서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을 들였지만 탈리반 뿌리가 안 뽑아졌습니다. 빈라덴을 오바마 정권 때 빈라덴을 찾아 사살시키고 나니까 그리고 사살했다라는 거로 이제 완전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로 이라크에서 10만을 철군시키자 말자 이라크에서 미군 10만을 전부 철수시키자 잔뿌리처럼 남아있던 IS들은 중동 전체와 지금 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안보 전문가들이나 현역 장성들이 아프간에 추가 파병을 해야 됩니다. IS 다시 말하면 IS 테러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가 파병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짜증까지 내면서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 돈 있으면 미국 재건하지. 추가 파병 생각도 하지 말라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은 현실이 그만큼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트럼프가 뼛속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에 그의 팔과 다리, 머리 역할을 해주던 북한 노동당에 비교하자면 노동당의 가장 핵심 부처이고 북한 전체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 지도부와 선동부에 해당하는 선거 때에 지지 기반을 총괄했던 배넌과 그리고 사실은 고위 이 기득권과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프리버스 비서실장을 점차적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물론 프리버스 실장 뒤에 또 그 후에 스파이스 대변인 스크람무치 전부 다 잘라내게 됩니다. 프리버스와 배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역사상 백악관 스텝으로서는 가장 월급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연간 소득이 17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연봉이. 이건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그런데 그들이 트럼프를 계속 성공한 대통령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입지를 어렵게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던 지지자들마저 돌아서는 정책과 목소리를 계속 내놓게 되자 트럼프는 그들을 자른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배넌이나 프리버스가 트럼프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4월경부터 러시아 게이트 문제가 나오자 불거지죠. 트럼프의 사위나 주니어 트럼프만큼 베넌이나 프리버스가 나서가지고 자기를 디펜스 해줄 줄 알았더니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심지어는 트럼프가 4월 미국 TV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베넌? 그 친구 I don't know about him. Who he is? 나 그 친구 몰라. 누군지 나 잘 몰라. 알지도 못하는 친구야. 라고까지 뚱딴지 같은 이런 선 꺾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넌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선거 승리에 가장 큰 공헌을 했지만 중앙아시아까지 퍼져서 그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추가 파병을 비밀 숫자를 하지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4,000명을 미군이 더 한다 손치더라도 이들을 경멸하기는 뿌리채 뽑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이 게릴라전을 하고 그 산악지대에 가물에 콩나듯이 한 사람씩 한 놈씩 숨어있는 이 게릴라를 찾아가지고 미군 공군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찾아가지고 그 두꺼운 산악과 암벽을 꿰뚫고 한두 명을 주기 위해서 수천 불 수만 불을 쓰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것은 오바마 정권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굉장히 사이를 좋게 지내던 파키스탄이 사이를 좋게 하면서 계속 F-16을 살려고 미국에게 매달렸지만 최근 파키스탄이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F-16을 끝까지 사지 못하게 되자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약속했던 IS 경멸에 대해서 미국을 도와 협조하겠다는 것을 배신하고 중국 쪽에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난 6월 말 한미정상 이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워싱턴에서 인도와 정상회담을 할 때 인도 정상과 뺨을 대고 40초간 악수를 하고 뺨을 대고 4번 5번 뺨키스를 했다는 게 데스특필한 것입니다. 인도에게 그때 한 약속은 미국 방위산업체 중에 가장 큰 록히드 마틴사의 F-16 생산 부품 공장을 인도에다 짓고 인도로 옮기고 인도에게 22대의 무인기를 팔고 또 100대의 항공기도 준다 하고 F-16 조립 공장을 인도에 지음으로써 파키스탄이 이제 미국 F-16을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와의 정상회담에는 이런 경제적인 협력과 방산협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IS 퇴치에 인도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내용을 끼워 넣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인도는 이번 미국과 정상회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인도는 주로 무기를 러시아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런 방산협력을 하고 이스라엘로 날아간 것은 반드시 그 뒤에는 미국과의 사전협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미국의 대리자 아닙니까? 프락시입니다. 프락시. 그 이스라엘에 날아간 이유가 방산협력을 하기 위해 날아갔습니다.